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앞서 배웠던 2차 부등식도 맞지만 연립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두 개 이상의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만 2차 부등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연립 2차 부등식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x 플러스 1이 뭐 3보다 크다. 그리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었을 때 이런 형태들도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물론 연립 2차 부등식은 2차 부등식이 두 개가 있어도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풀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풀어주면 돼요. 각각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x가 2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x 플러스 2와 그다음에 x 플러스 1에 대해서 0보다 작다기 때문에 이때는 끼인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x가 마이너스 1에 대한 사이값입니다 라고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들은 여기에 사이값이 되겠고요. 저기 하나 있는 녀석은 커진다 라고 해서 공통된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책에 나온 녀석들은요, 뭐 이렇게 나와 있겠네요. 지금 이그젠플 보자면 2x 빼기 3에다가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두 개를 또 따로따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2x가 10이고요. 얘는 x 빼기 7과 x 빼기 3이다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가 따로따로 풀어주면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얘는 3과 x가 7 사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성에 따라서 둘 다 이제 값들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5와 3과 7이다 라고 줄 수가 있겠고요.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둘 다 그려줍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려질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가 값이 공통된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부르는 공간이죠. 5부터 x가 7 사이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구나 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하고 왔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파트가 되는데, 만약에 앞에 있는 파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렵게 했다면 그 부분들부터 먼저 완벽하게 하고 오신다면 이 연립 2차 부등식을 푸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도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예제 문제들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x제곱에다가 더하기 2x 빼기 35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6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x와 마이너스 5가 0보다 큽니다. 자, 이 두 친구를 가지고서 또 따로따로 하나 풀어주는 거죠. 위에 거 따로 먼저 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7과요. 그 다음에 x 빼기 5가 양수다. 그 다음 얘는 큰 거보다 크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둘 중에 값들 중에서 이제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될 건데,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근이 두 개를 갖습니다. 마이너스 7과 5를 근으로 갖기 때문에 이 두 공간에 대해서 큰 부분이 위의 파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x값에 대한 얘기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라는 형태가 우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값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게 되면요. 이 친구도 풀어보게 되면 얘는 뭐 2, 3에다가 5로 볼 수 있겠네요. 5, 1 마이너스. 자, 그래서 2x 플러스 1과요. 그 다음에 3x 빼기 5로 인수분해를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이 두 개가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x라는 게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큰 거다 3분의 5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뭐 하자? 다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마이너스 7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5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있다 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보다 왼쪽 파트가 되겠고요. 5보다 오른쪽 파트.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양쪽
커지는 파트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좀 그려주자면 이게 파란색 파트,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3분의 5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해서 얘네가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공간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 공간은 여기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의 값은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고요. x가 5보다 크다라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아, 이런 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립 2차 부등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2차 부등식을 푸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얘들 표시해 갖고 헷갈리지 않게 공통 부분들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3번으로 갈게요. 그래서 얘는 일단 여기다 저는 3번이라 써둘게요. 개념 원리상에서의 3번입니다. 자, 2x 플러스 5가 있겠고요. 얘는 x제곱과 그 다음에 8 플러스 7x입니다. 그럼 얘는 일단 1차적으로 여기 1번 이렇게 두 개 1번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개 2번 형태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세 개가 연차적으로 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항상 이 순서로 가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 다시 만들어줍니다. 2x 플러스 5가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이 8 플러스 7x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 좀 풀어주자면 넘겨서 풀어줄게요. 0보다 크고 x제곱 빼기 2x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7x와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값은 근이 바로 안 나와요.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의 공식 써갖고 하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근 자체를 그냥 바로 쓰도록 하죠. 자, 근은 얘가 여기 첫 번째 근은 x가 1 풀마 루트 6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얘 쪽이 양수죠. 그래서 이 친구는 큰 거보다 큽니다. 1 플러스 루트 6이 되겠고요. 작은 거보다 작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입니다. 자, 두 번째 값 같은 경우는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x 빼기 8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가 돼서 이 끼인 값이죠. 마이너스 1부터 x가 8이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3학년 때 중3 때 했었던 이 범위를 어디다가 적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1 플러스 루트 6이랑 1 빼기 루트 6에 대한 위치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일단 얘는 1 빼기 루트 6이다. 이쪽은 1 플러스 루트 6이다. 먼저 잡아주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어디쯤 있는지 보면 되죠. 얘는 대충 2점 몇이에요. 마이너스 2점 몇.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 몇에다가 뺀 거니까 마이너스 1점 몇입니다. 대략적인 값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3점 몇이기 때문에 8은 여기쯤 있다. 그래서 여기 사이의 값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형태죠. 그래서 공통된 파트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바로 1 플러스 루트 6부터 시작해서 x가 8까지의 값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림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죠.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네 번째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얘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절대값을 이제 갖다 쓸 겁니다. 절대값.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일단 뭐 다음 문제 4번을 해서 이제 보자면 절대값 x 빼기 1에다가 3이랑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분의 1x와 마이너스 2분의 3에 대해서가 양수다 라고 하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먼저 그래도 그 얘네 밑에 건 푸는 건 그대로 풀 수 있어요. 이거는 2 곱하면 되죠. 그래서 2 곱해서 생각해 보면 얘가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2, 1이다 라고 돼 있고요. 얘가 3, 1 해서 마이너스 값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x 빼기 3에다가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다가 양수가 될 건데 얘는 두 개 값 나옵니다. x가 2분의 3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근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큰 거보다 크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보다 작습니다 라는 형태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절대값에 대한 풀이입니다. 절대값의 풀이는 좀 다양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우리 기본적인 풀이 자체는 두 가지.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자, 이거 잠깐 복습하고 가자면 밑에다가 할게요. 자, 복습을 하고 가자면 얘가 절대값 a라는 친구가 내보다 크다, 나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얘는 a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다 형태가 되던가요. 절대값 a라는 친구가 반대쪽이 더 크다 라고 한다면 얘는 a라는 친구가 끼인 값 형태로 이제 써집니다. 사이 값으로 써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 0은 지금 풀말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좀 바꿔서 할게요. 0은 좀 이제 얘가 이제 조금 바꿀게요. 얘를 이제 가지고 만약에 2라고 한번 해보죠. 2. 자, 그럼 a라는 친구가 2보다 크고요.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보다. 얘가 풀마가 나오죠. 두 개가 될 수 있는 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가 끼인 값 마이너스 2부터 a가 2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던가 혹은 두 번째 얘네들 절대값이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푸는 방법이 있겠죠. 절대값 a가 만약에 2보다 크다라는 방법을 풀게 된다면 첫 번째 a가 양수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게 되면 a가 이 상태 그대로예요. 하지만 두 개에 대한 공통 파트이기 때문에 a가 2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a가 만약에 0이랑 같다라고 한다면요. 요 위에다 포함시켜 놓을게요. 0 포함시켜자.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이번에는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라는 친구가 2보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값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옛날처럼 이제 풀게 돼갖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값은 우리가 딱 보기만 해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느낌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 방식은 잘 안 쓰여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등식 상황에서는 왼쪽 상황을 이제 갖다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이 이렇게 나왔으면 뭐하자? 끼인 값이죠. 얘는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x 빼기 1과 3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자? 전체에다가 더하기 1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x가 4까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 두 가지 값을 이제 또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랑 4를 기준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얘네들 4이 값이다 라고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 쓸 거고 2분의 3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도 쭉 해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x가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인 거고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x가 4까지의 값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값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런 형태들로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해가 주어진 연립방 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연립부등식의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a 플러스 2에다가 x와 더하기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2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는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다 풀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가 다 풀립니다. 인수분해가 둘 다 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해주자면 x 빼기 3과 x 플러스 1에다가에 대해서 0보다 작다
두 번째 값은 x 빼기 2와 그 다음에 x 빼기 a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값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그러한 상태에서 첫 번째 값이 완벽한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완벽한 식이란 거는 a처럼 이런 값들이 없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다 나와 있는 식이다라고 해서 수치로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x가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값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x가 2랑 a가 해인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얘가 상태를 몰라요. 2랑 a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지 혹은 a랑 2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정하고 가야 되는 게 기본이겠죠. 자, 근데 어쨌든 첫 번째 거를 좀 그려보자면 마이너스 1과 3이에요. 얘가 여기에 입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은 뭐냐면 얘예요. 마이너스 1과 2다라는 상태가 이제 되길 원하는 거죠. 마이너스 1과 2가 돼 있어서 여기가 이런 값이 공통된 값입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얘는 이쪽에 있어요. 한쪽이 들어 있어요. 자, 근데 반대쪽에 없죠? 2가 없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어떤 사이? 얘가 안에 있는 이런 딱 잡혀 있는 사이가 돼야 되겠죠. 즉 얘도 형태가 여기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돼야지만 이쪽 파트를 잡아줄 수 있겠어.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가 있네요. 그럼 여기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a는 어디로 가야 되냐 라고 해서 이쪽이 a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가지고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 되죠. a는 분명히 a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a는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왜? 얘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자, 우리가 수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딱 잡았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 세모 기준이 있어요. 그럼 왼쪽에 있냐? 만약에 얘가 별표가 있고요. 오른쪽에 만약에 동그라미가 있어. 별표가 있어 라고 하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작다 라고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크다라고 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친구를 가지고 몇 개 숫자로 좀 표현을 한번 해줄게요. 얘가 이제 1, 2, 3일 때 뭐 기준을 갖고 기준 가운데 기준으로 합시다. 자, x다. 자, 1과 x야. 1은 x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작아요. 그 다음에 3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면 x는 3보다 작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작다와 크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위치 관계로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 관계를 표현해서 얘는 지금 a라는 친구가 왼쪽에 있겠어 라는 걸 표현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 뭐냐면 얘가 요 위에도 올라갈 수 있냐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리자면요,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고 돼 있을 때 이렇게 얘가 만약에 여기에 같이 겹쳐져 있어도 방금 같은 상황이 성립하냐 라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잘 생각 한번 해보면 되죠. 이거를 이제 잘 모르겠다 싶으면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x가 3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마이너스 1을 동시에 포함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위에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고요. 아래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쓸 때 마이너스 1이 빠진 상태에서 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정도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가 주어졌을 때의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는데, 자, 이건 좀 풀이를 보다 보면 선생님 책이랑 풀이가 좀 많이 다른데요 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책의 풀이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풀이입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풀이 해서 좀 보자면 자, 책은 어떻게 이제 하고 있냐면요, 지금 있는 상황 좀 더 범용적인 풀이에요. 쟤는요, 좀 더 범용적인 풀이. 어떤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얘네들 여기까지 풀어왔는데 a라는 것의 위치가 2보다 오른쪽에 있을지 2보다 왼쪽에 있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어디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a를 기준으로 해서 a가 2보다 크다. 두 번째, a랑 2랑 같은 상황이다. 세 번째, a가 2보다 작은 상황이다 라고 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별로 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자, 2보다 A가 오른쪽에 있다. 그 다음에 A랑 2가 같은 공간에 있다. 그 다음에 A랑 2가 A의 왼쪽에 있다. A가 2의 왼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린 이걸 부등식의 기본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등식에 대해서 나눌 상황이 있다면 세 가지 상태로 무조건 나눠요. 선생님, 우리 절대값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값 할 때는 등호를 같이 여기다 넣어서 같이 포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A라는 친구는 A랑 마이너스 A 두 가지로 하는데,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음수라고 하지만, 원래 좀 더 디테일한 형태는 요거예요. A다 라고 해서 A가 양수일 때가 되겠고요. A가 0일 때는 0이고요.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가 해요. 하지만 흔히 요 가운데 있는 0인 상황에서는 이걸 위로 올려서 그냥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냥 넣어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 다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한 번에 쓰려다 보니까 너무 세 가지 쓰면 많이 쓰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한 큐에 쓰자라는 상태로 이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요 상태 차이예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보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나누어 갖고 그 상황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기본인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보면서요.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얘가 기본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상황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요거 1번 상황, A가 2보다 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자 해서 A가 2보다 만약에 커요. 자, 2는 위치가 판단돼요. 자, 그럼 이제 A의 위치에 따라서 값이 결정이 될 건데, A가 어디든지 간에 뭐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어디 위치인가 있을 거예요. A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2보다. 그래서 아무데나 잡아주는 거야. 일단 잡아놓고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여기다 잡을게요. A다. 그럼 얘가 이 값의 범위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조정하는 건 일단 이따 조정하는 거죠. 왜 대략적인 값으로 해서 얘는 2부터 시작해서 x가 3이야. 대략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A를 좀 더 안쪽으로 집어넣어 갖고 할 수는 있는데 뭐부터 틀렸어? 첫 번째 지점부터 이미 틀립니다. 위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1과 얘는 분명히 위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미 틀렸구나 라는 걸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건 안 된다, 이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A가 2인 상태예요. 자, A랑 2랑 같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마이너스 1과 2와 3 먼저 표기해 주고요.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A는 뭐밖에 없어? 요거 딱 하나입니다. 얘 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파트라고 하는 거, 이거 뭔 소리냐면 얘가 x 빼기 2에 대한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의 해가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에는 x는 2 끝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거 아니겠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A가 2보다 작은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땐 이제 얘네를 갖고 이제 판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과 3 또 하고 2 여기 냅두고, 자, A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대략 여기다 잡아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원했던 대로 뭐가 나오냐면 A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공통 파트를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까지인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x가 2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사이에 있는 값이죠. 우리 이거 맞아. 근데 이제 a의 범위를 좀 더 설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a는 여기서 지금 얘네가 지금 좌우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게 되면 a라는 값이 이렇게도 될 수도 있어요. 안쪽에 이제 만약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겹치는 파트가 돼서 a가 여기로 왔다면 a가 저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A를 좀 더 디테일하게 움직일 필요를 생깁니다. 자, 나머지 값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걸 나머지를 지워버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좀 다시 얘기하자면 A에 대한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제 A를 다시 설정하는 거야. 어떻게? A는 이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갖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2는 여기 고정인데 어디 있을지를 또 책정해야 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그래서 또 A를 좀 더 확실하게 갑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거냐,
첫 번째 공간. 첫 번째 여기겠죠. 자, 두 번째. 좀 밑에 내렸을게요. 자, 두 번째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 상황 자체냐. 여기가 두 번째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해갖고 보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클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처리하기 쉬운 거부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처리해 버릴게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1부터 2다 라고 돼 있고요. 여기가 이런 상태로 나와 있고요. 3. 그 다음에 여기가 A와 그 다음에 2다 라고 이렇게 두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우리가 원했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얘가 X가 해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또 원했던 여기 위에서 말했던 거랑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황입니다. 이건 안 된다.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또 올려보는 건지 직접 올려봐야 돼요. 자,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 여기가 뭐 2와 3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려버리고 가자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구멍이 뚫린 상태다. 근데 파란색은 마이너스 1을 포함해요. 하지만 검은색은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x가 2다라는 결과를 갖게 돼요. 그럼 뭐야? 얘 되는 거죠. 내가 된다. 체크 갖고 오는 거야. a-1 돼. 자,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당연히 되는 거 확인했죠. 그냥 그림상으로도 그냥 바로 확인됩니다. 2, 3, 마이너스 1하고 a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x가 2예요. 이거 반대쪽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부터 x가 2입니다. 그래서 이미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의 공간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이거 두 개를 통합해서 쓴 값이 바로 답이라는 겁니다. 얘가 바로 답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자가 기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쨌든 이런 형태의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하나만 풀어볼 게 아니라 여러 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좀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판별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과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간단하게 가보자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제곱 3x제곱에다가 더하기 4kx 플러스 3은 0이 허근을 갖는데요. 허근을 갖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kx 플러스 k는 0이 실근을 갖는다. 자, 그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란 거죠. 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판별식 갖다 쓰면 되죠. 얘 4분의 d를 갖다 쓰면 4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가 음수가 돼야 될 거고요. 오른쪽 실근 갖는다 했으니까 k 제곱 빼기 4k가 양수가 되기만 하면 되죠. 실근을 갖는 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아니라 실근을 갖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자? 둘 다 따로따로 풀어주자죠. 예, 첫 번째 값은 k가 플러스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하나를 풀었고요. 오른쪽 값은 k라는 친구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은 거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뭐 하자? 또 그림 그리면 되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2분의 3 먼저 적어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4와 그 다음에 0이다 라고 잡아줄 수 있겠네요. 여기랑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 범위가 답이 되겠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시작을 해서 k가 0까지에 대한 범위를 갖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거의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연립 2차 부등식의
활용. 자, 여긴 책에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세수가 나와 있네. 세수. x 빼기 1과 x와 x 플러스 1이죠. 이건 연속한 세수입니다. 요거가 둔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이제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란 거죠. 자, 이 둔각삼각형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자, 기존에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 썼었어요. 우리가 이제 요렇게 둔각삼각형 말고 직각을 좀 생각해 보자면 ABC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거 직각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고정한 상태로 이제 뭐만 할 거냐면 C만 늘렸다 줄였다 할 거예요. 얘가 만약에 늘어났어. 나머지 AB 고정이에요. 자, 그럼 이거 뭐가 돼요? 둔각 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C제곱이 커지면 이때 우리가 둔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예각이 되려면 또 나머지 고정한 상태로 C만 줄이면 되죠. 뭐 A, B, C라고 했을 때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더 커지면 이때 예각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 쓸 거야? 중간에 있는 거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가장 긴 변은 누구다? x 플러스 1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세 변 다 기본적으로 양수입니다. 세수가 변의 길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은요. 양수다예요. 이게 양수가 돼야 돼요. 기본으로요. 자, 그래서 제일 작은 녀석 갖고만 양수해주면 되겠죠. 즉 뭐다? x가 1보다 큽니다. x가 1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 다 만족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나머지 두 변을 더했을 때 긴 변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ABC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두 개를 A 더하기 B를 한 녀석이 C보다 커야 됩니다. 일단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얘가 한 변과 한 변이 얘가 막 예를 들어서 내려갔을 때 맞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만약에 똑같아. 그러면 맞닿지 못하고 뭐 하겠어? 그대로 내려가고 포개질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좀 더 길어져야지만 이렇게 맞닿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얘가 기본으로 삼각형의 기본 결정 조건입니다. 그래서 얘가 긴 변 두 개 2x 플러스 1이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변보다 작아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x가 뭐다?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거 반대로 했네요. 제일 긴 변이 x랑 2x 더하기 1이고요. 얘가 자, 제일 긴 변은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이고 제일 작은 변이 2x 빼기 1이고 얘가 x 플러스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x가 2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요거 두 개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어? 최소한 x가 2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죠. 그림 그려서 확인하면 되죠. 1과 2다 라고 해서 오른쪽이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기본으로 갖습니다. 자, 이제 피타고라스 갖다 쓸 거예요. 자, 피타고라스 갖다 쓰면 세 번째 해갖고 둔각삼각형인 상태의 피타고라스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커야 합니다. 나머지 제곱한 것들보다도요. 자, 이제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과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의 상태가 되겠고요. 요건 하나 없애버리고 x 0보다 작고 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즉 여기선 이제 가질 수 있는 게 x의 범위가 0부터 x가 4까지예요. 네, 다만 위에 거랑 얘네들 두 개를 동시에 해줘갖고 위에다 쓸게요. 이것도 해줘야 되겠죠. 2부터 0, 4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고 얘보다 큰 값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답은 뭐다? 2부터 x가 4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두 개를 꼭 해야 되나요, 선생님? 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양수 기본 조건, 두 번째 거는 삼각형의 기본 결정 조건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의 조건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많이 까먹는 친구들 중 하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천천히 하나씩 바라보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